자, 오늘의 리뷰는 MG 이클립스 건담 8월 21일에 출시를 해서 금액은 엔가로 5,000엔입니다. 국내 정가가 6만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등장한 모비슈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등장할 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반응이라든가. 그렇지만 프라모델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는 또 봐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또 스타일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건담 시드 이클립스라 그래서 코믹스로 연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아직 크게 막 활약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직은. 자, 그러면은 조립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구성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베이스. 의외로 베이스를 넣어줬더라고요. 이 형태 베이스가 좀 튼튼하고 상당히 내구도가 좋은데 요거는 참 고마운 일이네요. 요거는 진짜. 그리고 마킹들 다 부착을 했거든요. 역시나 재단은 다 했고요. 이클립스의 무늬가 있는 요 전용 마킹들 요런 게 꽤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그냥 남는 거는 더 부착을 해줘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장으로는 빔 라이플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뒤쪽에 있는 손잡이를 펼쳐주면 이렇게 해서 빔 라이플이 되는데 좀 이제 가느다랗고 기다란 게 CD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마킹도 좀 들어가고요. 빨간 색깔 라인이라든가 뒤쪽에 특징적인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좌우로 조인트가 있어서 수납용 조인트인데 좌우 어디든지 끼워줄 수 있다는 게 또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친구 이렇게 뽑아주면 72식 빔사벨이 됩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빔 이펙트. 자, 이렇게 끼워주는 걸로 이렇게 빔 라이플에서 빔사벨로 이렇게 약간 빔 라이플 자체가 빔사벨을 수납하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독특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빔 파츠도 이제 한 쌍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뭐 나는 이도류를 할 거다 뭐 그런 것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납은 아까 그 조인트를 펼쳐서 이클립스 건담의 허리에다가 사이드 스커트 쪽에다가 그냥 조인트 맞춰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팔에 빔 쉴드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좀 빼서 보도록 합시다. 안쪽에 관절들이 들어가 있고 이 관절의 위치를 바꾸는 걸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에 뒤쪽이랑 앞쪽 양쪽 다 이렇게 펼친 뒤에 노란 색깔 부품 빼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빔 파츠들을 끼워주고 다시 이 노란 색깔 부품을 끼워주면은 빔 쉴드의 발생 완료. 요게 또 양팔에 끼라고 한 세트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 빔 쉴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나이프 같은 느낌인데, 그쵸? 이렇게 팔에 끼워보면은 쉴드라기에는 너무 좁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전용 액션 베이스 조인트들이랑 손들 들어있는데 전용 손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손 내부 공간이 조금 더 좁고 손등이 좀 더 길어요.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얘가 요런 데 보면 이제 호환용 조인트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의 팩이라든가 뭐 임펄스의 실루엣 시리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랑 호환을 하다 보니까 그 무장들을 쥐라고 공간이 조금 더 좁은 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특징적이었고 그 외에도 임펄스의 실루엣 그리고 자쿠워리어의 위자들을 호환할 수 있는 조인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본체 자체는 스트라이커랑 호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이 더 들어갑니다. 딱 봐도 어디서 본 적 있는 어깨죠. 어깨입니다, 어깨. 스트라이크 건담의 스트라이커, 소드라든가 런처를 호환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스트라이커 시스템이라는 마킹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대놓고 나는 호환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옵션도 다 봤으니까 본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클립스 건담의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처음엔 되게 이질감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건담 시드스럽다라는 구석들이 많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얘는 건담 시드가 맞긴 하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뭐 다리 같은 경우는 혼자 좀 독창적인 부분이라 넘어가더라도 스커트 스타일 같은 경우도 건담 시드에서 많이 볼 법한 뾰족뾰족뾰족한 스타일 그런 형태고, 어깨 같은 경우도 뾰족한 데다가 컬러 조합 자체도 이제 프리덤 건담을 많이 닮아서 나 시드요 하고 있는 느낌이고, 가슴은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나 아니면은 프리덤 가슴을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고, 뒷모습은 이거는 뭐 완전 빼박이죠. 등이 그냥 스트라이크 건담이에요. 덕분에 그냥 뒷모습은 아예 대놓고 시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2배 가까이에 달할 정도로 144분의 1에 2배 가까이에 달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엄청난 크기를 좀 자랑을 해요. 같은 시리즈의 MG 스트라이크 건담이랑 놓더라도 머리 하나는 더 큽니다. 최소. 그리고 안테나 덕분인지 날개라고 해야 되나 이걸. 날개 덕분인지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자, 외형을 보기 위해서 이제 팔에 빔 쉴드랑 빔 라이플 허리에 있는 걸 제거를 했는데 되게 앙상해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머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블레이드 안테나 자체는 좀 짧은 형태더라고요. 변형 때문인 건지 그래도 이제 4갈래, 이건 6갈래라고 해야 될까? 블레이드 안테나 참 화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혓바닥이 좀 뭉툭하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느낌 받았어요. 시드의 다른 모빌 슈트들에 비해서도 좀 인상이 조금 약간 각진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 다른 애들에 비하면 더더욱이 그런 느낌이었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머리 위에 있는 이 날개? 귀처럼 달려있는 날개? 요게 좀 특징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변형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그것 덕분에 좀 이렇게 만들어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통수가 덕트처럼 생겼어요. 흡입구 실제로 변형을 했을 때 이 뒤통수가 앞으로 오는 형태라서 좀 디자인이 뒤통수가 좀 기다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 보자마자 프리덤? 이런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프리덤도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가슴이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좌우로 노란 색깔의 덕트 들어가 있고 윗부분에 또 마킹들이 조금씩 추가된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이라면은 아마 가슴에 이게 발칸 같죠? 아무래도 이거 보통 CD에서 이런 디테일 발칸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콕피트, 더욱 프리덤 같게 보였던 거, 가슴에 콕피트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뒷부분 들어서 이렇게 하얀 색깔 부분만 앞으로 쫙 이렇게 앞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파일럿이 탑승을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다리까지 쭉 뻗고 있는 모습에 콕피트의 특유의 계기판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특징적인 부분도 좀 존재했어요. 아무튼 이런 콕피트 구조 때문에 더더욱 프리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좀 주의할 점이라면 가슴 양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날개 같은 게 있는데 파손 주의입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눌러버리면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복부, 여기는 좀 스트라이크 건담 많이 닮았더라고요. 복부는 아무래도 주변에 프레임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등 쪽도 이제 가운데 대놓고 스러스터 이런 거 스트라이크 건담 많이 닮았고, 등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대놓고 빼박 스트라이크고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를 호환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특이하게도 이제 날개를 접어놓은 형태의 어깨입니다.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접히기도 하고 앞쪽에 접혀 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이클립스 전용 마킹이라든가 라인 같은 게 여기부터 많이 붙게 되죠. 그리고 바깥 부분은 진짜 이거는 대놓고 그냥 프리덤 건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디자인이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그리고 팔 자체는 시드는 항상 그랬지만 좀 팔은 좀 심플했어요. 그나마 얘는 좀 이제 프레임도 살짝 드러나고 각진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덜 심심하긴 한데 아무튼 디자인은 그랬고요. 그리고 골반 쪽 스커트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지만 되게 뾰족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엉덩이가 뾰족해버리니까 되게 독특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라인 마킹이나 이클립스 전용 마킹 여기 스커트에도 붙게 되고요.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건 사이드 스커트,
디자인 자체가 약간 날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변형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예 골반 뒤쪽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꼬리 날개처럼 달려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특이하네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참 좋았던 게 날개들 있죠. 이런 어깨 쪽이라든가 이런 파란 색깔 부분들 다 분할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립하는 동안 적어도 이런 분할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없었다. 등 쪽에 있는 이런 파란 색깔 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다 분할이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뒤쪽 스커트가 가동을 안 합니다. 변형을 할 때 고정 장치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액션 포즈 잡을 땐 좀 불편하겠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옆에서 보면은 허벅지가 되게 두꺼운 타입이어서 뒤쪽으로 두껍잖아요. 가동할 때 좀 이렇게 맞닿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허벅지 부분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해서 좀 특이하다 싶으면서도 가동할 때 좀 불편하다는 느낌도 조금씩 받았어요. 그리고 다리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점점 얇아지면서 뾰족해지거든요. 발은 아예 되게 엄청 작은 발에 뾰족한 그 형태를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앞부분이랑 뒷부분의 뾰족한 부분들 있죠. 약간 이게 집게발처럼 다 바닥에 서는데 도움을 줘요. 설 때 오히려 하중을 이 뒤꿈치 뾰족한 부분 여기랑 앞부분 여기가 다 받아요. 가운데 발은 딱히 무게를 많이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쪽도 역시 파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여서 이런 거 좀 그래도 조립하는 동안 역시나 분할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디테일들이 드러나는 형태 이런 거 좋았고요. 사이드 쪽으로 해서 이클립스 마킹이라든가 덕트 쪽 마킹이라든가 등등등 들어가는 것도 좀 이제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프레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얘가 아무래도 가변기다 보니까 프레임 자체가 가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도 MS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을 법한 것들도 좀 있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팔 자체 프레임은 이제 프리덤 2.0대 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 상박 부분은 프레임이 없다. 이 조인트랑 외장이 일체화되어 있죠. 그리고 뭐 머리 부분도 기믹들이 들어가고 해서 프레임이라고 할 법한 게 없었고요. 그나마 좀 몸통이랑 다리 쪽, 어깨 뭐 이렇게 그래도 은근은근 볼만한 것들은 있었어요. 상체 부분은 일단 파일럿이 드러나는 형태의 그런 콕피트가 프레임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고요. 몸통 쪽은 약간의 디테일은 있으나 여기도 이제 살짝 보이는 부분들만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디테일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등 쪽이야 뭐 이런데 중앙 부분에 이제 스트라이커라든가 이런 걸 장비를 해야 되니까 존재하고 등 쪽 안쪽에는 텅 비어 있는 모습이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가변 구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팔을 좀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뒤로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돌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구조 때문에 조금 이제 가동시키기 불편하다는 점은 있었으나 그래도 이제 뭐 겉에서 드러나는 부분의 조인트라든가 안쪽에서 봤을 때 좀 그래도 가득 채워져 있는 프레임 형태는 좀 볼만했습니다. 다만 걱정이 있다면 저는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잘 보면 여기 틈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딱 요만큼 미묘한 틈이 있죠. 어깨 프레임과 어깨 관절 사이에. 그래서 움직이는데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관절이 뒤로 달려있기 때문에 프레임 상태에서 보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이야 뭐 프리덤 2.0대랑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골반 쪽은 아예 골반 조인트 관절 쪽 자체를 프리덤 2.0대 거랑 같은 걸 써서 지금은 좀 조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튼튼한데요. 이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나중에 헐거워지면은 이렇게 축 처져요.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자체가 조인트가 좀 작은 애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축 처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가변에 사용을 합니다. 이 가동을. 그래서 이 프레임이 얼마나 좀 버텨줄지는 모르겠어요. 걱정이 좀 앞서요. 그리고 다리 쪽 같은 경우는 역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은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부분들에는 이렇게 좀 밋밋한 형태로 해서 약간 형태 유지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 뒷부분은 여긴 드러나니까 다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은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을 위해서 일단 팔에만 빔쉴드 장착을 했어요. 아무래도
쉴드 자체가 팔꿈치 쪽에 달리다 보니까 옆으로 안 가서 살짝 좀 불편했거든요, 조금. 그래서 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볼관절인데 전체적으로 걸리는 거 크게 없이 편하게 움직여 주더라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나 숙이는 거나. 그리고 프레임이 살짝 이렇게 뽑혀서 들어 올리는데 조금 더 들어 올릴 수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이렇게 앞으로 좀 빠지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지면서 어깨 쪽에 외장이 살짝씩 가동을 같이 해주는데 돌아갈 때는 수동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깨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위로 쭉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펼쳐서 안쪽을 보면은 팔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쭉 또 가동을 해줍니다. 가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은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팔을 앞으로 들 때는 요 어깨 관절, 아까 움직였던 관절이 아니라 그 안쪽에 또 어깨 관절이 있어요. 이걸 잡고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좀 불편한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MG는 어깨가 별도 가동이다 보니까 액션 취할 때 좀 덜 어색한데 얘는 좀 어깨가 전체적으로 붙어서 움직여버리니까 HG처럼 좀 이제 어색했다 조금 그런 건 있었네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손을 제대로 앞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차렷을 해주면은 뒤쪽 날개랑 요 빔실드랑 걸려요. 그래서 좀 이제 포즈 잡는데 좀 불편했다? 이런 것도 좀 있었네요. 그리고 요 팔꿈치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또 이제 앞쪽 날개가 걸리기도 하고요. 조금씩 불편한 구석이 보여요. 아무튼 팔꿈치 자체는 프리덤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굽혀지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연장도 되죠. 팔꿈치 연장도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 뭐 근데 연장을 안 하더라도 이미 많이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요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목 안쪽에 볼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좀 더 유연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 그리고 어깨에서 또 하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이 친구 이제 변형을 위해서 이렇게 어깨 바깥쪽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고정성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스무스한 형태입니다. 변형할 때 불편함 없이. 근데 팔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어느 순간 팔을 앞으로 나는 팔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굽히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프레임이 같이 딸려서 움직여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요런 거랑 요 팔만 딱 잡거나 아니면 어깨를 잡거나 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팔 앞으로 들 때 안쪽 프레임 잡고 움직였잖아요. 요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팔만 잡고 움직여버리면은 역시나 뒤쪽 프레임이 이렇게 같이 또 딸려서 이렇게 뒤로 움직여버리는 형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깨만 바깥쪽만 잡더라도 이렇게 힘이 좀 잘못 들어가면 뒤쪽으로 꺾여버리니까 움직이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작 이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이 팔 회전부가 되게 튼튼해요. 엄청 튼튼해서 어깨 바깥쪽만 잡고 돌리잖아요. 프레임 들리는 거 보이나요? 요래가지고 어깨 안쪽을 잡고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팔 움직일 때 좀 주의할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까 프레임 보면서 이야기는 했는데 안쪽에 변형 기믹 사용해보면은 팔이 달려있는 곳이 뒤쪽 프레임이에요. 어깨 뒤쪽 프레임. 거기다가 좀 얇아요. 그래서 힘을 잘못 주면 여기가 좀 파손될 수 있다. 조인트가 두껍거든요. 충분히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는 축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회전부는 축관절,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들고 할 수 있고 좌우로 스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변형할 때 여기 상체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가슴 외장을 살짝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슴이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변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숙이는 액션 취할 때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대망의 고관절, 프리덤의 프리덤 2.0의 그것을 사용하는 고관절. 기본적으로 축이 위아래 가동하는 게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축이 아래로 좀 왔죠? 사선으로 섰죠?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이걸 잡고 당기면 프레임이 딸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는 이 프레임이 딸려 나오는 부분이 나중에 좀 헐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나 이렇게 스커트로 다 가려놨어. 근데 얘가 프레임이 빠져 있는지 모르고 얘를 헷가닥 하면은 가동되지도 않는데 부러질 수 있다. 이 축이.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가동할 때
다리를 위로 미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매번 불안하거든요. 예, 매번 불안해서 주의 아주 신경 쓰시면서 가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들 때 허벅지가 되게 두꺼웠잖아요. 앞으로 들 때 이렇게 좀 골반을 이렇게 빼고 가동하지 않은 프레임에 엄청 걸려요. 안 그래도 허벅지가 두꺼워서 90도 드는 것도 좀 벅차거든요. 지금 되게 벅차요. 좀 앞으로 드는 가동은 좀 불편하다. 뒤로 움직이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쿼트가 뒤쪽 스쿼트는 가동 안 하기 때문에 뒤로는 못 움직여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허벅지까지 이렇게 슬라이드 되고, 잘 보면은 허벅지가 종아리 안으로 포개지면서 또 크게 굽혀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취할 때 전혀 지장은 없어 보이지만 다리 드는 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게 액션 취하는 게 좀 편할까 싶네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요 안쪽으로 뭐 접지하는데, 서 있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로 접지가 잘 되고요. 이렇게 발목 자체가 이렇게 앞뒤로도 가동을 해줍니다만, 솔직히 뭔가 바닥에 세우기 위한 발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일단 앞꿈치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 작은 발만으로 이렇게 접지를 한다? 조금 벅찬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자, 베이스도 들어있겠다. 공중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뭐 튼튼하게 잘 고정됩니다. 베이스 자체가 튼튼한 것도 있고 조인트도 되게 튼튼하게 고정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액션 포즈를 취해봐야 되는데, 일단 라이플 먼저 취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라이플 액션. 아무래도 시드의 대표 포즈잖아요. 먼저 한번 취해봤는데 역시 아까 고관절도 고관절인데 어깨 부분도 어깨여서 액션 취하면서 가동을 하기 편한 구조가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포즈 한번 취해보면은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계속 새끼손가락이나 손가락이 계속 이 꼬리 날개 걸려가지고 부러지진 않을까, 괜찮을까, 힘 조절을 좀 더 한 번 더 하게 되는 뭔가 그런 불편한 듯 불편하지 않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불편한 게 맞겠죠. 아무튼 그런 묘한 그런 게 있네요. 네, 만지는데 그런 게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박스 아트 포즈 조금 따라해봤는데, 이게 가장 멋있지 않나. 아무래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빔쉴드라든가, 빔쉴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빔사벨 이도류 액션. 이게 코믹스 연재 초반에, 이제 스토리 초반이죠. 이클립스가 처음 등장할 때 진을 딱 이렇게 때려잡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 말고는 큰 액션이 없어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 다음은 스트라이커 및 실루엣 그리고 위자드 호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인트를 교환을 해가면서 실루엣이냐 아니면은 위자드냐, 요런 파츠 교체를 해가면서 호환을 하는데, 일단 변형 같은 경우는 이 호환하고 변형하고 변형 후에 또 호환을 한번 해봐야죠. 네, 차근차근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라이커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아직 조립 전이거나 제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한두 개 정도 없을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일단 다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에일 스트라이커. 등에 보면은 등 위쪽에 구조물이 이렇게 가동을 해요. 요걸 가동을 시키고 끼우고 다시 구조물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허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처져요.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잘 보면 꼬리 날개가 이렇게 가동을 하면 프레임이 또 가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허리에 끼우세요. 자, 에일 스트라이커 빠밤. 등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에일 스트라이커가 장착이 된 형태입니다. 아예 등 자체가 스트라이크 건담이랑 똑같아서 스트라이커라면은 파츠 교체 없이 그대로 호환을 시켜줄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무장 조인트도 똑같아서 쉴드를 끼워주고 라이플을 들려주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드런처는 추가 프레임 이용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평소에 그 스트라이크처럼 동일하게 그냥 끼워주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프레임에다가 어깨에 끼우던 요 소드 스트라이커면 소드 스트라이커, 런처면 런처 끼워주고 어깨 위에 있는 조인트 끼워주기만 하면 된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호환도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드 스트라이커 등에도 역시 백팩 그대로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 무장들을 사용하라고 아까 그 좁은 손이 있죠?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용 손을 사용을 하면은 슈베르트 게베를 그냥 손에 쥘 수 있다. 비록 이제 손바닥 조인트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완전한 고정은 안 돼요. 살짝 이렇게 출렁거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들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쉴드도 그랬지만 펜서아이젠도 역시나 이제 팔꿈치 조인트가 똑같으니까 편하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형태로 런처 스트라이커도 장착이 가능한데 여기가 조금 불만인 거는 이 멀티포드의 고정이 좀 불안정합니다. 아예 프레임에 완전히 밀착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요거 괜찮은 건가 싶네요. 뭐 아무튼 앞에서 보면 딱 이런 느낌이고요. 당연히 세 개를 조합할 수 있죠. 자, 어찌됐든 퍼펙트 스트라이크의 완성입니다. 예, 요게 달리네요. 예, 달고서 아까 날개 가지고 지지해놨거든요. 허리가 엄청 처지니까 그거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일소드 런처만 스트라이커가 아니죠. 스트라이크 건담이 이것도 꼈습니다. IWSP. 자, 한번 껴보죠. 자, 많이 벅차긴 한데 일단 호환은 됐거든요. 끼워졌어요. 생각보다 깊숙하게 잘 들어갔어요. 다만 IWSP는요. 자, 백팩과 이 친구의 머리가 공존하기가 힘드네요. 요게 어떤 식으로 해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앞쪽으로 고정이 안 돼. 예. 아무튼 호환은 됐는데요. 호환은 됐는데 머리가 좀 많이 낀다. 자, 이번엔 오토리 팩입니다. 과연 조금 이렇게 무장을 조금 해주고, 자,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뭐 불편함 없이 깔끔하게 장착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스트라이크 건담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할 만한 그런 스트라이커라 그런가? 굉장히 깔끔하게 호환됐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스트라이커 또 있죠. 바로 느와르 스트라이커. 자, 어디 한번 끼워보도록 하죠. 얘는 잘 맞을까? 이게 약간 옆구리에 감싸는 요런 조인트 같은 게 있어서 뭐 깔끔하게 잘 됐고요. 예, 약간 등이랑 살짝 먼 거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고 안 끼워진 건 또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잘 되네. 자, 오토리가 맞으니까 이것도 맞겠죠. 빌드 부스터. 이름이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뭐 잘 맞기를 기도해 봅니다. 뭐 잘 맞을 것 같은데. 오, 딱 들어가네. 오, 빌드 오, 뭐야? 오, 엄청 잘 어울려. 뭐야?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가? 색 조합이 되게 좋은데요? 분위기가 산다. 빌드 부스터랑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좋은데? 얘가 제일 잘 어울리네. 와, 이게 원본보다 나은데요? 그냥 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은데? 이건 안 맞겠지 싶어서 가지고 온 유니버스 부스터. 이게 맞겠어 설마? 이게 등만 하면 맞는데 이게 감싸야 되는 요 주변 구조물이 안 맞아요. 얼굴 사이즈보다 좌우 넓이보다 얘가 더 좁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걸려서 안 들어가요. 등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깨를 덮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인트는 똑같거든요. 스트라이크 프리덤 백팩도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들어갈... 예, 아주 살짝 걸쳐요. 이게 스트라이크 프리덤 백팩 특성상 등이 평평해야 맞는데 얘는 굴곡져가지고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프리덤 2.0의 날개는 맞을까? 프리덤 건담 2.0의 백팩. 과연 얘는 조인트가 좀 길거든요. 조인트 사이즈가 안 맞아요. 애초에 조인트 사이즈가 안 맞아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그리고 테스타먼트의 백팩도 있잖아요. 얘는 뭐 조인트만 있는 애라서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지. 잘 맞네요. 깔끔합니다. 오히려 이쪽이 날렵해 보여서 좋을지도. 앞에서 보면 다 가리는데 등. 자, 이번엔 등 조인트를 이렇게 좌우 조인트 떼어내고 이번에는 조인트 교체해서 다른 애들 한번 끼워보죠. 이 조인트는 임펄스의 실루엣 조인트입니다. 자, 먼저 포스 실루엣 짠.
자, 뭐 포스 실루엣 가볍게 호환이 됩니다. 포스 실루엣뿐만 아니라 백팩 조인트는 다 똑같으니까 소드랑 블래스트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텐데 오늘은 일단 소드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당연한 거지만 소드도 가볍게 호환이 됩니다. 그냥 임펄스 백팩은 다 갖다 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위저드 조인트입니다. 위저드 조인트. 예, 자쿠 워리어가 사용을 하는 조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자, 건어 위자드. 예, 루나 마리아 전용기에 들어가 있던 거를 그냥 바로 호환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냥 조인트가 똑같으니까 고장고장 들어가네요. 다음은 슬래시 위자드. 얘도 뭐 조인트는 똑같으니까 귀 날개가 괜찮죠. 자, 이렇게 슬래시 위저드도 뭐 가볍게 호환이 됩니다. 뭐 요거 말고도 일단 블레이즈도 있을 거고 블래스트 임펄스의 블래스트 실루엣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스트라이커는 다 해본 것 같거든요. 일단은 다 호환이 된다는 점,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백팩을 그냥 달아줄 수 있다라는 점은 확실히 호환성은 참 좋네요. 자, 다음은 변형입니다. 변형하기 편하게 일단 라이플은 좀 제거를 해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매뉴얼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하체부터 가거든요. 하체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스커트를 한번 들어서 고관절 위치 한번 확인하고요. 고관절의 기믹을 쭉 뽑아서 최대한 뽑아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고관절 기믹 완전히 사용을 해주고 다리를 이렇게 돌려서 허벅지가 안쪽을 보도록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엉덩이 쪽이랑 이렇게 딱 맞붙으면 딱이고요. 이제 아래쪽을 조작을 해줄 건데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잘 봐야 합니다. 일단은 종아리에 있었던 흰 색깔 커버를 최대한 일단 들어놓고요. 이게 가동식이라서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최대한 위로 들어놓고요. 발을 먼저 접어주고 이 날개 같은 부분, 발목의 날개 같은 부분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돌기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고정이 해제되죠. 그리고 정강이 파란색 파츠 잡고 들면서 이 발목을 살짝 벌려주면 여기 C형 파츠가 있어요. C형 파츠 고정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대로 정강이를 잡고 내려요. 내리면은 뒤쪽 프레임이 위로 올라가면서 서로 교차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틈이 생겼잖아요. 요 무릎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이 프레임을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밀착이 되고요. 완전히 이렇게 내려주고 이때 이 파란 색깔 발꿈치 구조물은 이렇게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아까 뽑아놨던 C형 파츠를 이번엔 발등 위쪽에 요 조그만한 틈에다가 맞춰서 끼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발바닥이랑 이 커버랑 일직선이 잘 맞춰졌으면은 이러면은 한쪽 끝이고요. 동일하게 반대쪽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아까 발꿈치 파란색 커버를 얘는 지금 뒤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얘는 앞으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발꿈치 커버랑 이 앞에 있던 커버랑 앞부분이 딱 맞게 해주고 그리고 다리를 모아주는 거죠. 발 끝부분에 여기 조인트가 교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리 변형은 끝입니다. 기수 부분이 완성이 됐군요. 그 다음 이제 골반 쪽 변형을 할 건데 좀 편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이때 어깨 장갑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아래쪽 커버를 열어준 다음에 뒤로 쓱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어깨 프레임째로 이렇게 뒤로 들어줄 거예요. 이때 빔 쉴드는 이렇게 위를 바라보게끔 해놓고 이제 골반으로 갑시다. 먼저 뒤쪽 스커트를 이렇게 아래쪽을 들어 올리면 고정 장치가 풀려서 이 골반이 위로 쓱 들리게끔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조인트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로 다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골반을 들어준 뒤에 고정하면은 약간 이제 각도가 확 구부러졌죠. 이 상태로 일단 스커트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고 이때 어깨 쪽에 있던 외장을 벌리고 가슴을 잡고 앞으로 슬슬슬 당겨줍니다. 당겨서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이 드러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 그 다음 허리를 완전히 굽혀줍니다. 이 상태로 가슴 장갑을 살짝 움직여서 요 흉부까지 완전히 이렇게
자, 이렇게 완전히 가동시키면 다리랑 이 등 백팩이랑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이 다음에 등 쪽에 있던 스러스터를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요 각도가 고정이 되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스토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 다리랑 요 등이랑 일직선이 된다. 이제 수평이 된다. 자, 그 다음 가슴 쪽을 다시 만져줘야겠죠. 다시 가슴 좀 펴주고 머리 두개골을 이렇게 잡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갑자기 안쪽에 대머리가 드러나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돌려줍니다. 돌려서 다시 이렇게 다시 장착. 그리고 요 목 관절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요. 목 주변 프레임이 쑥 들어가서 자, 이렇게 가슴이랑 일체화를 시켜줍니다. 완전히 일체화됐죠? 뒤쪽에 보면은 등이랑 붙어있던 프레임이 밑으로 쑥 하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 어깨였던 부분이죠. 여기 달려있는 날개 부분을 살짝 앞으로 빼서 들어 올리고 다시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날개가 고정이 돼요. 바깥쪽도 마찬가지. 살짝 빼서 들어 올리고 밀어 넣고. 자, 이렇게 된 날개를 앞에서 보면은 살짝 한번 꺾이는 형태로 돼요. 살짝 한번 꺾이죠. 여기 어깨 중간 부분에서. 요런 구조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연장을 해서 완전히 굽혀줍니다. 자, 굽혀주면서 어깨 밑에 내려와 있는 조인트랑 요 빔실드의 끝부분 조인트랑 맞춰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는 허리 쪽에 빨간 색깔 커버를 벗기면 이렇게 벗겨주면은 안쪽에 조인트가 2개가 들어나요. 작은 거, 큰 거. 여기다가 맞춰서 이제 전용 스탠드 조인트를 끼우는 거죠. 이 스탠드 조인트 자체가 또 허리 처짐 방지 용도기도 하더라고요. 요건 참 좋네요. 짠! MA 모드 완성! 뭔가 복잡하면서도 좀 이제 변형하는 재미는 있어요. 그치만 몇몇 조인트, 특히 이제 고관절이랑 아까 가동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어깨 부분에 이 조인트들이 아무래도 조작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고관절 같은 경우는 유독 그런 부분이 좀 심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어렵다 그건 아니지만은 구조 자체가 나중에 내구도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된다. 그리고 다리 변형할 때 처음에 좀 헤맬 수 있어요. 좀 헤맬 수 있다 보니까 요 발꿈치, 특히 발꿈치 때문에 좀 헤매거든요. 매뉴얼 순서대로 가면 이 발꿈치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발꿈치 먼저 돌려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나마 변형하고 그래도 좀 깔끔하다고 생각했던 건 요 이제 아까 수평으로 맞추는 부분, 수평으로 딱 맞아 들어가면서 좀 괜찮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허리를 완전히 숙여버리는 기믹이다 보니까 요 허리 지탱해주는 조인트들 요런 거는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안 해볼 수 없죠. 이 상태에서도 백팩 몇몇 개 또 호환을 해봐야겠죠? 이게 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다 보니까 아까 봤었던 백팩을 싹 다 한 번씩 해볼 수 있어요, 또. 자, 먼저 에일 스트라이커 보자마자 그냥 스카이 그래스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잘 호환이 되고요. 특히나 추가적인 날개가 달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멋으로 따졌을 때는 꽤 멋있지 않나. 네,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런 때는 이제 멋으로 봤을 땐 꽤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소드 스트라이커. 진짜 스카이 그래스퍼처럼 장착이 됩니다. 등 부분 그리고 펜저 아이젠도 빼꼼 하고 뒤쪽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어 있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아까 이 앞쪽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뒤쪽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편하게 호환이 되네요. 다음은 런처 스트라이커. 요게 또 은근 잘 어울리는 게 요 아그니가 딱 이렇게 뭔가 제거식량 딱 이렇게 포신처럼 나와 있거든요. 요게 좀 빼꼼하는 게 또 귀엽더라고요. 은근 잘 어울리기도 하고. 다음은 오토 리팩을 해봤는데 가능은 하나 되게 억지스럽습니다. 이 팔 부분이 날개랑 이렇게 걸려버리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끼워진 듯 하지만 옆에서 보면 엄청 걸렸다. 지금 되게 불편하다. 지금 날개도 보면은 안쪽으로 모였죠, 지금 완전히. 예. 그래서 오토리는 조금 미묘하다. 그 다음은 빌드 부스터. 이것도 오토리랑 비슷하게 팔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하거든요. 걸리기는 하는데 위에서 보면은 그냥 내 거야. 얘가 내 거야, 백팩이. 솔직히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되게 그냥 내 거 같지? 왜 이제
분명히 이제 끼워질 땐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끼우고 나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IWSP는 아예 입구 컷 당했는데요. 안 맞습니다, 사이즈가. 머리가 쑥 들어가면서 날개가 걸리네요, 이제. 느와르팩 의외의 선방. 날개가 위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 팔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장착이 됐거든요. 의외의 선방인데요, 이건. 의외의 선방. 의외로 잘 어울려요. 테스타먼트도 이제 조인트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혀 걸리지 않게는 끼울 수 있는데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세지 않나 싶네요. 포스 실루엣은 의외로 잘 어울리는 듯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날개 자체는 화려해서 잘 어울리는데 뒤에서 보면은 팔이랑 날개랑 이렇게 걸려가지고 날개를 어쩔 수 없이 위로 이렇게 V자로 꺾을 수밖에 없는 형태네요. 그래도 꽤나 잘 어울리기는 합니다. 애초에 좀 애가 날개도 그렇고 샤프한 느낌이 있으니까. 소드 실루엣은 심플하네요. 애초에 뭐 그렇게 구조물이 많지도 않고 애초에 엑스칼리버 위치를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어깨에도 걸리지 않고 머리에도 걸리지 않고 편하게 끼워줄 수 있었어요. 다음은 건어 위자드입니다. 근데 건어 위자드 끼면서 느꼈던 게 애초에 어깨 모으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모아서 날개를 한쪽으로 모아주세요. 요게 애초에 기믹이더만요. 얘 뒤에서 보면은 그냥 끼우기엔 절대 불가능한 사이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모아주게끔 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날개가 좀 많이 불편해지지 않나?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요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런처처럼 다 앞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슬래시 위자드. 제트기가 날아가면서 막 게틀링 막 쏘자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제일 날렵하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박력이 혼자 남다르네. 이거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이클립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백팩 호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집에 사놨었던 뭐 스트라이커 시리즈, 스트라이크 건담 시리즈라든가 임펄스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뭐 자쿠워리어라든가 다 껴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리고 변형 같은 경우도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구도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뿐이지 관절 자체는 지금 조립 직후에 굉장히 짱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외형은 저는 10점 줄까 합니다. 외형에서 딱히 뭐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어요. 분할도 좋았고요. 샤프했고 다만 좀 조작이 힘들었다는 거. 계속 손가락에 꼬리 날개가 계속 걸려요. 엉덩이 뒤에 있는 거. 프로포션도 기존의 시드 시리즈에 뭐 나쁘지 않게 걸맞게 프로포션도 잘 잡아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가동에서는 몇 점을 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허리 쪽이랑 가슴 쪽 가동은 정말 괜찮은데 어깨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어깨 같은 경우는 조작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 많이 좀 불편했죠. 계속 프레임이 뒤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어깨 프레임이 붕 떠 있어서 강도라든가 강도 이전에 내구도가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어깨 가동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좀 생긴 부분 그리고 이제 고관절 악명 높죠? 부러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 부러져 본 적은 없으나 부러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그 프리덤 2.0의 고관절 그리고 그거를 변형할 때도 그걸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오히려 고관절 이 디자인 특징 때문에 고관절이 많이 안 움직인다는 것도 좀 불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좌우로 뻗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앞뒤로 하는 게 거의 뭐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액션 취하긴 좀 힘들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좀 괜찮았어요. 무릎 같은 경우도. 발목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였고요. 그리고 무장은 9점.
일단은 이펙트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라이플의 구조 참 재미있었어요. 손잡이 부분을 뽑으면 사벨이 된다라는 점도 좋았고, 그리고 빔 쉴드, 암살무장 같이 생긴 빔 이펙트는 참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빔 쉴드라고 하기에는 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비하면 쉴드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이펙트가 좀 더 큰 게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기믹은 8점. 네, 이게 정말 구조 때문에, 변형 기믹 구조 때문에 어깨 관절이나 이런 게 좀 불안한 감은 있는데, 순수하게 기믹만 놓고 봤을 땐 참 재밌는 기믹이었습니다. 프레임이 돌아가서 날개가 되고 거기서 날개가 한 번 더 펴지는 그런 구조. 다만 고관절 기믹을 굳이 사용을 해가면서까지 변형을 했어야 하나, 굳이 저 고관절을 써서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리 변형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C형 파츠가 불안하지만 C형 파츠가 타이트하지 않아서 잘 빠져요. 나쁘지 않아요. 변형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뉴얼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종아리 장갑이 계속 빠져요. 발꿈치 파란색 장갑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흰색 장갑이 계속 빠져서 좀 불편한 감도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말고 파란 장갑을 먼저 돌려놓으면 편했다.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할 말이 있네. 가성비 글쎄요, 좋게 봐서 7점? 다 넘기겠는데요. 뭐 기믹 좋고 베이스 들어가 있는 거 좋고 다 넘기겠는데, 프리덤 건담 2.0에 사용되던 프레임에 상당수가 남습니다. 지금 이거 이클립스에 들어있던 런너인데 여기서 일부 부품만 몇 개 사용을 하고 다 버려요. 마찬가지 런너가 커다란 런너 3장에서 정말 극소수의 파츠만 사용을 하고 다 버립니다. 이것만 빼도 한 1000엔 빠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가성비 부분에선 그래서 7점.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